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너비스탁의 박중혁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 2,615포인트, 0.54%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약 870포인트, 약 0.2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고용 개선과 또 부채 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좀 긍정적인 좀 작용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오펙에서 감산 확대에 따라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 상승에 따라 건설과 조선 업종이 모처럼 또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미국의 캐터필러 강세에 우리 국내 증시의 건설 기계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에 따른 공급망 재편 수혜와 또 인프라 및 광산 투자 확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건설기계, 조선 이렇게 좀 상승한 모습을 가졌는데요. 우리 섹터별, 종목별 한 번씩 점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모처럼 올라왔었잖아요. 현대 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올라왔다가 한번 좀 살짝 가격까지는 아니고요. 기간 조정을 좀 갖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한 모습인데, 그 카타르의 LNG선 그 수주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기대감이 살려졌고 또 성과 상승이나 수주 잔고 증가 등에 따른 실적 개선의 기대감 등이 이제 오늘 또 조선주의 추가 상승을 좀 보였는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도 이렇게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서 5월 22일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승했었던 날이 현대미포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 이제 여기죠. 그리고 또 대우조선해양은 전체적으로 오르고 난 이후에 한번 눌렀었어요. 가격적으로 한번 눌렀었지만 또 오늘 올라왔고, 삼성중공업, 중공업, 아이고 채팅이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에서 보시면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래서 이 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5월 중순에 한번 들썩였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조선주가 이제 턴하는 거 아니냐라고 부각을 나타냈다가 5월 중하순경에 좀 쉬어갔죠. 근데 쉬었다라고 표현하기가 가격적으로 내려오진 않고 좀 기간적으로, 저도 조선주를 한번 주시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래에서 살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그냥 또 치고 가는 모습인데, 저는 이제 조선주가 지금 이걸 단기적으로 플레이를 했다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이제 어찌 보면 스윙적으로 조선 업황이 턴하는 거 아니냐도 우리가 한번 이제 주시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 눌림에 매수해가지고 오늘 또 챙기고 혹은 일부는 가져가고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저는 조선주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물론 추격 매수를 하시란 말씀이 아닙니다. 조선주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번 주시해보자.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그래서 조선주는 우리가 앞으로 좀 주시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앞서 건설기가 오늘 좀 강하게 치고 왔죠.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계나 또 HD 현대인프라 코어나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그다음에 두산박캡도 그죠? 두산박캡 아주 강하게 치고 합니다. 그리고 좀 약간 중형주급에서 진성 TEC 이렇게 올라온 모습인데, 그래서 건설기계의 우량 대형주가 상당하게 길을 지금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량 대형주들을 지금 우리가 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내려왔을 때.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 지금 치고 간 애들을 지금 공략하는 것보다 좀 더 이어간다면 한번 봐주고 내려왔을 때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게 해서 건설기계, 조선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되 오늘 또 하나 그 석유화학이 모처럼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석유화학이 아직 업황은 뭐 바닥을 찍었다, 톤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업황 자체는 석유화학이 아직도 물음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인데 관련주들 그러니까 오늘 그 뭐 대한유화라든지 그죠? 효성화학, 뭐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런 애들이 오늘 모처럼 바닥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주가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주가는 선반영되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물론 빠르게 2분기부터 좋아진다면 뭐 엑셀런트겠지만 하반기에 좋아진다. 그럼 주가라는 것은 약 6개월의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하반기에 좋아진다. 그러면 하반기에 난 보고 사야지. 그러면 늦다라는 거죠. 이미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뭐 그 다음 또 그 다음대로 전략을 펼쳐야겠습니다만 그러면 조선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모처럼 올라온 석유화학도 아직은 우리가 물음표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실적 자체는 턴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주가가 기술적으로 일단 턴하는 모습이 살짝 일단 한번 나왔으니까 옳거니 하고 가자 공격하자라는 뜻이 아니고 일단은 관심 종목에 우리가 등록을 해놓고 한번 계속적으로 주시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쭉 하루를 돌이켜보면 건설기계 미국의 어떠한 영향을 받으면서 건설기계가 치고 나왔고 조선 5월 중순에 한번 틀었었고 턴했었던 조선 쪽이 다시 한번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고 그 가운데 이제 코스닥 쪽에서 리튬이죠. 리튬이 이제 그 부족 전망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왔고 또 양자암호죠. 오후에는 양자암호 쪽. 저희도 이제 노란톡방에서 양자암호의 관련주들 이제 KCS를 좀 공략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코스닥은 양자암호, 뭐 리튬 이쪽이 좀 올라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는 건설기계, 조선, 석유화 그래서 그동안에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강하게 좀 우리 증시를 잡아줬다면 그렇지 아니었던 섹터들도 이렇게 이제 수급이 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 증시는 6월 6일 현충일 휴장이죠. 그래서 휴장을 앞둔 월요일에서 시장은 흐름은 그렇게 좀 뭐 엄청 뭐 좋은 것도 혹은 안 좋은 것도 아닌 그냥 무난한 뭐 흐름들이었고요. 뭐 좋습니다. 그죠? 상승으로 더 치고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증시가 올라왔었던 그 가운데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한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코스피 이제 위에는 코스피 차트고요. 아래는 코스닥 차트인데 아직도 코스닥은 종고점을 멀었죠. 그러니까 하락 4월부터 하락하는 거에 한 반절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하고 난 이후에 4월 고점을 갱신한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2차 전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2차 전지가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안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는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 증시 자체는 이제 그래도 올라오는 과정 속에 반도체가 다시금 중심을 잡아줬다라는 거에서 제가 이제 오늘 증시의 섹터도 좀 얘기를 해드렸고 또 전체적인 얘기를 해드리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자동차 혹은 2차 전지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와 자동차 그 자동차는 이제 전기차가 되겠죠. 여기 이 두 산업이 좀 지탱을 해줘야죠. 우리나라 증시는 또 반도체와 자동차가 좀 지탱을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유동성 혹은 돌고 도는 어떤 훈풍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그죠? 우리 모두 그런 장이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또 앞으로 6월 달 좋은 모두들 성공 투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던가 또 무엇보다도 종목이죠. 종목에 대한 종목별 뭐 이슈, 재료, 투자함에 있어서 유용한 어떤
투자 정보들이 있다면 제가 선별해서 제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에 제 QR코드 나가니까 카메라 여셔가지고 핸드폰에 카메라를 좀 여셔가지고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좀 갖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링크 타고 서울경제 박준혁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공개적으로 노란톡방에서 공개 추천주도 뽑아드리고 또 장중에 투자에 유용한 이슈들을 좀 제가 재료를 선별해가지고 또 정보를 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어떤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도너리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너리스탁의 종목 상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먼저 다시 한번 핸드폰 열어보시고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좀 갖다 대시면 저 서울경제 박준혁 노란톡방 링크 뜰 거니까요. 그거 타고 넘어오셔서 앞으로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함께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로 올려주신 종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오릿 에너지고요. 매수가는 14,800원이시고 비중은 40%시네요. 14,800원이시면 이제 최근에 사신 건 아니죠, 그죠? 이제 5월, 4, 5월 경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은 이제 여기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정도에 사셔가지고 내려오다가 추가 매수를 하신 건지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는 이제 앞에 5월 이제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사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만 비중이 좀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지금 코멘트를 드릴 때 리튬 부족 전망 때문에 어반 리튬이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포스코 엠텍 역시 지오릿 에너지 역시도 장중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어반 리튬이 상한가를 저도 봤어요. 상한가를 갔다가 개장 초반에 강한 어떤 수급에
또 이슈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갔다가 좀 풀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테마에 형성된 대장이 상한가를 갔다가 풀리면 나머지 종목들도 다시 내려오기 마련이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지오리 에너지의 경우는 지금 가격대부터가 이제 일봉상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구름대에 다시 하단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잖아요. 그죠? 일전에 한번 이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구름대에서 지금 꺾였는데 그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은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근데 이제 반등은 나오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온 이후에 내가 원하는 가격대, 혹은 내가 더 바라보는 타겟을 갈 거냐 말 거냐. 한마디로 이제 정고점이겠죠. 그래서 2만 원 혹은 그 이상 넘어가느냐가 중요하겠는데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2만 원을 논할 때가 아니고 지금 이제 더 이상 꺾이더라도 혹시 이제 내일 휴장 수요일부터 주가가 꺾이더라도 전저점 5월 말에 생긴 1,800원 있잖아요. 1,800원의 요 하단부만 크게 훼손하지 아니하면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약 15,000 초반, 15,000원 초반대 이 구름대 상단 여기가 좀 걸릴 공산이 있다 이거죠. 좀 더 치고 간다면 16,000원대. 그러니까 딱 우리 시청자분 문의 주신 시청자분의 매수 단가 어떤 언저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을 완연하게 소화를 해야 왜냐면 앞전에 있던 강하게 치고 나왔었던 가격의 거래량이 있잖아요. 좀 보시면 기술적으로 요 구간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여기와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갔을 때 생긴 거래량인데 이게 지금 내려왔다는 건 이제 여기가 매물이 상승을 했으니까 내려오면 지지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위로 올라갈 때는 또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죠? 앞에 있는 매물들이. 그래서 지오리 에너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5월 말일의 저점 1,800원이나 혹은 10,000원 요 자리만 안 깨진다면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이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한번 첫 번째 보시고 만약에 1,800원이나 10,000원이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손절매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절 매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드랍이 떨어진다면 뭐 일봉상 121선이라든가 장기 이평선 또는 이 최초 상승했었던 거래량을 동반했다가 상승했었던 여기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한다는 거죠. 뭐 여기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저점을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겠다. 그 가격대는 이제 10,000원 이탈했을 경우에는 약 한 8,000원 언저리가 되겠고요. 그렇지 아니한다면 계속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이어갈 수 있겠는데 위로는 약 15,000원과 16,000원 요 정도 15,000 초반과 16,000원 정도 그러니까 시청자님 매수 가격 조금 위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나 그 언저리에서는 분할 매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이대로 올라가 준다면 비중 40%가 좀 많으시니까 조금씩 분할 매도를 취하고 이렇게 갔다 또 다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대로 뭐 치고 갈 수도 있겠죠. 반대로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주가라는 것은 항상 세 가지 아셨죠? 상승, 하락, 횡보 아셨죠? 그래서 상승이 나왔다면 그 다음은 하락과 횡보가 나올 수 있겠고 하락이 나왔다면 그 다음은 반등, 상승과 횡보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횡보가 나오면 상승 또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오릿은 기술적으로도 지금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이 조금 더 보유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나오길 바라겠죠. 그러나 이제 이 반등이 끝나면 다시 또 횡보나 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하시고 일단 대장인 어반 리튬을 좀 눈치를 봐가면서 한번 어반 리튬도 같이 볼까요? 어반 리튬이 오늘 아침에 좀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먼저 들어갔어요.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또 풀렸던 모습인데 어반 리튬도 보면 이 구름대에서 딱 걸리잖아요, 그죠? 구름대에 걸리고 앞 한 21선 2평 앞 이게 꺾이는 초입의 22평의
딱 언저리에서 걸리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제 지올이 마찬가지로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더 간다면 앞 구름대 상단과 20일 이평선의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앞 전고점 이렇게 딱 한 15,000~16,000원 정도가 포인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우리가 이슈 재료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뭐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이미 한바탕 한번 쐈잖아요. 그죠? 2차 전지 관련 뭐 이제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2차 전지의 포괄적으로는 2차 전지는 이미 한바탕 쐈기 때문에 그 다음을 더 치고 가기에는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많은이란 표현은 뭐 가격이 많이 내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럼 그 기간 내에 어느 종목은 많이 빠질 수 있고 어느 종목은 그래도 붙잡아 이렇게 상단 쪽에서 잡아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한 종목은 상단에서 잡아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종목은 좀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내가 과연 2차 전지 관련주를 가지고 있다. 혹은 2차 전지 관련주를 보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세요. 에코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관련주 종목들을 싹 한번 펼쳐놓고 내가 보려고 했던 종목이 거기에 어느 정도 선에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그 종목을 선택하고 또 분할 매수하신다면 2차 전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다만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가서 가볼게요. 자, 또 문자 SKC로 문자로 주셨는데 종목명은 SKC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는 126,000원이시고 비중은 40%.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문의 주신 분들이 비중이 40%씩이네. 아주 그냥 화끈하십니다. 화끈. 뭐 때론 사실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전문가 입장으로서 우리 회원님들 또 전체적인 포트 관리하기 어떤 측면에서 중립적인 투자 제시를 하기 때문에 비중을 뭐 10%, 5, 10, 20 이렇게 좀 잡아드리고 있긴 하지만 실전 투자함에 있어서 비중 40, 50 얼마든지 그 이상도 때릴 수 있죠. 왜냐하면 투자자마다 투자 자금이 뭐 1,000만 원 가지고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3,000만 원, 5,000만 원 혹은 1억, 3억, 5억, 10억 이제 가령 투자자마다 투자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투자 금액이 많다고 해서 물론 투자 금액이 많으면 투자하는데 유리하죠. 유리하긴 하지만 또 투자자의 스킬, 투자자의 성향, 투자자가 추구하는 어떤 타겟, 뭐 어떤 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를 해드려요. 근데 그래서 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시는데 종목별 뭐 비중이 얼마나 넣어야 좋을까요? 몇 종목을 운영해야 좋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선상에서 하면 그것이 정답인 거죠. 좀 서론이 길었네요. 그래서 비중이 지금 앞서 두 종목 상담해 주신 분들이 비중이 40%가 되니까 40%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비중이. 그래서 앞으로 종목을 한 5에서 저는 5에서 10% 정도면 뭐 단타를 하든 장기를 하든 뭐 가령 삼성전자가 됐든 소형주가 됐든 그죠? 5에서 10%는 당연히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종목별 비중이 20% 혹은 그 이상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내가 과연 이 종목의 비중을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첫 번째 그리고 어느 가격대 혹은 어느 구간 어느 흐름에서 더 투입을 할 것인지 그런 전략들을 좀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주가의 흐름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126,000원 이게 이제 지금 약간 물려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려 계시고 비중이 많으니까 또 힘드실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단가 대비 한 17, 18% 정도 약간은 손실인데 주가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올라오지? 속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SKC를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시장의 연말 이제 연초 이후의 상승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면
사실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야. 그죠? 40% 정도 올라왔으네. 그죠? 40% 정도 올라왔다가 문제는 다 빠졌어요. 그죠? 거의 다 하단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 이제 그제 어제 다시 올라온 모습인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건 그래도 작년 9월 연말 또 그러니까 작년 9월 그리고 연말 연초 그리고 2월 그리고 5월 계속 하단은 잡아주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죠. 하단은 잡아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상단에서도 계속적으로 저항을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는 앞서 제가 동그라미 표시했던 자리들 약 11, 2만 원 정도가 첫 번째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일봉상의 지금 일목균형표 요 상단 부분이 조금 더 있죠. 이게 좀 있긴 한데 만약에 SKC가 힘이 없다면 혹은 뭐 힘이 없어도 지금 어떤 구간이 바닥이 더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머리 맞고 누를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더 이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 먹구름, 음구름대가 두텁잖아요. 여기를 치고 가려면 상당히 고달프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왔다 갔다 눕는 게 낫죠. 차라리. 예를 들자면 단방에 쭉쭉쭉쭉 11만 원, 12만 원, 13, 14만 원 쭉 치고 가면 뭐 보유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또 이제 앞 상단 쪽에 저항을 소화하는 분명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필요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약 11만 원대를 올라가서 여기 위에서만 놀아준다면 당장 안 가더라도 뭐 괜찮겠다. 다만 이게 이제 내일 휴장이니까 뭐 수요일부터 더 올라가지 못하거나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나쁘다가 아닙니다. 계속 하단은 잡아주고 있으니까 내려오더라도 이 하단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가기가 힘겨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또 하단만 잡아준다면 상단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 그 상단을 소화한다면 얼마든지 더 치고 갈 수는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 아셨죠? 그래서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뭐 비중이 많고 이제 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3월에 11만 원대 또 4월에 12만 원대 갔다가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음이 이만저만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구간대를 단번에 치고 가지 않는 게 뭐 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단번에 치고 가면 좋겠지만 단번에 치고 가지 못하더라도 이 하단부만 깨지지 아니하면 잡아줄 수 있고 이제 그리고 나서 턴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비중이 많아서 걱정이시니까 만약에 그게 부담이 실하면 올라왔을 때 12만 원에서 11, 2만 원 구간대에서 거래량과 이슈가 부각을 받으면서 빵빵빵 치고 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힘이 약하다. 그리고 내 마음이 조금 불안불안하다. 그러면 조금 한번 떨고 보세요. 그렇게 해서 또 전략을 풀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가 볼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유,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네네. 종목명과 매수가 또 비중 뭐 또 내용 문의 올려주시면 이어가겠습니다. 이녹스고요. 네네. 이녹스 네. 39,500원에 15%인데요. 네네. 조금 비싸게 샀어요. 네. 리노스죠, 리노스. 이녹스요, 녹스. 이녹스. 네네. 예. 2차 전지주. 네, 이녹스 매수가는 39,000원대시고, 예. 39,500원이요. 네, 39,500원, 비중은 15%. 궁금한 점은 뭐가 될까요, 선생님? 이게 처음에 이게 제가 여기다 쭉 봤었는데 5만 몇천 원까지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그 2차 전지주 이거 좋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서 5만 한 5, 6천 원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네네. 좀 떨어지서 지길래 했더니 네네. 이쯤이면 좀 매수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쭉쭉 3만 뭐 5천 원, 4천 원까지 막 떨어지고 그러길래 네네네. 이게 잘못된 건가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예. 그냥 기다려봐야 될지 궁금해가지고 전문가님한테 네.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선생님 매수가는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요. 그때 전화 보니까 왜냐면,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 저기 위에서 저기 4층 흔히 말하는 저기 뭐 한 4만 원 중후반 5만 원 이 중후반 여기서 사신 분들이 더 힘든 고통의 시간을 갖고 계시겠죠, 그죠? 예, 선생님은 이제 네네. 39,000원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시고, 예. 네. 그리고 그 가격대는 언제든지 그냥 한 번에 갈 수도 있는 가격대잖아요. 네. 예, 5에서 10% 레인지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네. 아셨죠? 그래서 네. 종목 선택은 나쁘지 않으셨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2차 전지 얘기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네. 2차 문의 상담 문의의 대부분이 2차 전지 관련주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섹터 자체를 계속 제가 언급해드리고 있는데 종목에 크게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없다, 뭐 좀 재미없다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구간이에요. 워낙 강한 상승을 보였고 난 이후에 이제 조정을 갖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네. 그 조정을 실제적인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난 1차적으로 끝난 시점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횡보하는 거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죠. 이제 답답한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위에서 자꾸 내려온 사람에 비하면 뭐 훨씬 다행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약 4만 원, 3만 후반에 4만 원 있죠. 4만 원 이 원자리 요 구름 보이세요? 차트적으로? 자, 제가 좀 키워볼게요. 네. 요 구간대예요. 약 4만 원 초반. 네. 4만 원, 3만 후반, 뭐 3만 8천 원, 선생님 단가가 3만 9,500원이신데 어쨌든 4만 원 전후로 해서가 첫 번째 관건이고, 예? 네. 그리고 이제 4만 좀 시간이 흘러서 4만 2, 3천 원 안착된다. 그러면 좀 더 괜찮아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가면 좋겠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네. 여기서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해버리면 마음 고생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실 테니까 네. 한번 내가 그 흐름이 왔을 때 계속 이어갈 건지.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부담되면 비중을 좀 줄이고 가져간다던가 아니면 올라왔을 때 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한다던가 또는 종목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차라리 좀 줄였다가 한번 더 빠지면 아래에서 다시 저가 매수를 한다던가 뭐 그렇게 한번 전략을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에서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게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반등은 나오는데 이제 최고점 4월 중순의 고점을 치고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서 상단과 하단을 만들어서 갈 거냐. 이제 그게 첫 번째 숙제죠. 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녹스의 같은 경우는 4만 원이 첫 번째 중요한 자리고 4만 원이 소화가 되면 4만 원 중반까지 약 4만 5천 원 정도까지 열릴 수 있겠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이겠고, 그죠? 네. 아셨죠? 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자로 올려주신 걸로 한번 또 볼게요. LIG 넥스원이 되겠고요. 네,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이게 영문하고요 한글하고 섞이면 이 채팅하기가 어려워요. 때론 그렇습니다. 예. 또 LIG 넥스원 92,800원 비중 20%시고 차트 보면서 이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그죠? 방산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방산주가 최근에 이제 종목별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뭐 LIG X1도 충분히 좋은 종목군의 하나고요. 자, 여기 한번 잠깐만요. 기업 분석을 눌러보고 재무제표를 한번 살짝 볼까요? 11만 원대. 실적도 나쁘지가 않네요. 그죠? 이제 뭐 실제 2분기, 3분기, 4분기 나와 봐야겠지만 실적도 최근 흐름도 나쁘지 않고. 그죠? 또 근데 이제 다만 그건 있네요. 기대치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은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뭐 큰 기대는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거죠, 한마디로. 실제적으로 실적이 이제 좋거나 안 좋거나 흑자냐 적자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제 그거는 팩트지만 그 전에 주가라는 것은 선반영이 되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업황이 계속 안 좋다 이제 바닥을 찍느냐 마느냐 하반기는 좋아질 것이다. 그럼 미리 주가라는 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실적 이러이러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야. 그런 어떤 희망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올해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해당 종목은 그래서 조금 약세를 보이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2026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너도 나도 다 반등은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2022년도 작년이죠. 오히려 전쟁의 이슈로 시장은 안 좋았지만 오히려 이 방산주는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그 상승했었던 게 이제 가격 조정,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고 다만 그런 과정 속에 요 상승했었던 부분 있죠. 약 한 7만 원대 7만 원의 어떠한 전후로 이 자리는 또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본인 매수 가격이 좀 높긴 합니다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거를 그렇게 좀 높은 자리에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상주가 나쁘다가 아니라 일단은 이제 그 이슈 테마가 좀 단발성으로 가는 경향이 많아요. 방산주가.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위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는 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반등시 털고 나오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그건 트레이딩 영역이잖아요. 아마 개인적으로 혼자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문의를 주실 정도면 그게 좀 안 되실 거고, 그죠? 생각이 있을까 말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문의를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차라리 그거보다는 좀 기다려보시고, 앞 전고점이 약 한 9만 원 약간 못 미치잖아요. 여기만 조금 소화하면 언제든지 바로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92,800원. 그죠? 그러니까 약 한 9만 원에서 8만 원 후반, 9만 원 초반, 9만 원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그 구간대에서 분할 매도로 좀 풀어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은 좀 홀딩을 하셨다가 그렇게 좀 트레이딩 지금까지는 못 하셨지만 앞으로라도 한번 나는 LIG X1을 계속 장기 투자할 것이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저한테 계속적으로 여기서 계속 맴돌면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갑자기 무너지지 아니한다면 기술적으로 재미는 없어도 반등은 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8만 원 초중반이 첫 번째 뭐 짧게는 관건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전고점 약 8만 원 후반과 9만 원 초반 여기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요. 그래서 4월 중순에 나오는 8만 초반과 연초에 찍었던 9만 3천 원, 요 정도, 9만 2천 원. 이 두 지점을 이제 타겟으로 보시고 다 뚫고 소화하고 갈 수도 있죠. 혹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다시 저항을 막고 눌림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구간대에서 이제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좀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좀 더 청량하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해드려야 하는데 조금 제가 목소리가 잠긴 점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핸드폰 한번 들어보시죠. 핸드폰 한번 드시고 카메라 한번 열어보세요. 제 얼굴 찍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 독방 링크 뜨니까 타고 들어오셔서 앞으로 투자하심에 있어서 시장이라든지 또 어떤 종목별 이슈, 재료, 모멘텀 투자에 유용한 정보들은 제가 최대한 선별해서 드릴 테니까 투자에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가운데 또 함께 할 수 있는 종목도 추천드리니까요. 오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선생님 예.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예, 비중. 실리콘투요. 네, 실리콘투. 비중은 8% 정도 되고요. 네네. 매수가는 5,650원이요. 네.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이게 더 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더 이렇게 매수를 할까 했는데 네네.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 오락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지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타점을 놓친 건가
원래 비중을 더 늘릴까 고민을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자, 정확한 정리를 선생님 말씀하신 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5,650원에 비중 8%가 있는데 약간 네. 자 수익이 나서 좀 뭐 네. 오늘 6,400원도 갔다가 왔는데 그죠? 네, 근데 그쵸. 어제도 오늘 도지가 못 걸어가지고. 떴고 오늘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이 떨어지니까 네. 막상 더 사고 이걸 더 사서 한번 배팅 해볼까? 근데 막상 내려오니까 이거 이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죠? 네, 정확하시네요. 예. 근데 이 종목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하나 보면 보조 지표라든지 기술적으로 좀 이격이라고 해서 주가 가령 주가와 이평선 혹은 다른 보조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게 좀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격이라고. 그러면 이격은 이제 좁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실리콘2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뭐 다 모든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종목도 고점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네. 실리콘2가 뭐 가격 조정이 나오고 다시 얼마든지 올라간다면 나는 내려왔을 때 매수를 더 하겠다. 그죠? 네, 그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 눌림이 만약 깊으면 그쵸. 그 때문에 고민. 좀 그러시죠? 네, 그게 고민. 예, 그게 지금 보시면 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봉으로 약간의 이제 도지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어제 윗꼬리를 더 뚫고 올라갔는데 음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이게 내일 뭐 물론 휴장입니다만 내일 네. 양봉이 뚫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뭐 내일 바로 음이 떨어지거나 가령 예. 네. 혹은 내일 양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음이 떨어지면 요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약 5,000원 전후로. 엄청. 예, 물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결과론적이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모습이 나오면 그러니까 내일 음이 떨어진다면 혹은 양봉이 나와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음이 떨어진다면 5,000원 이 일봉상 21선 그러니까 첫 번째 일봉상 21선을 만난다. 주가와 이평선 있잖아요. 이동평균선은 아시죠? 네,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만난다. 만나면 헤어진다. 헤어지면 만난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여러분? 네, 적으세요. 무조건 만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우회에 있는데 이평선이 쭉 따라 올라가서 만날 수도 있겠죠, 선생님. 그죠? 네. 그럼 뭐 최고지. 그럼 최고가 되겠지만 얘가 적당히 내려오고 얘가 적당히 올라가서 만나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가가 훅훅 내려와 버릴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가격대가 지금 5,000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훅 내려오면 반등도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 반등 시 정고점을 탈환하고 갈 수 있다라고는 이제 아무도 모르지. 그거는. 그죠? 그러려면 이제 거기에는 하단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고점을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데 보이시죠? 아래 네. 거래량이 있습니까? 그냥 거래량이 없죠. 그죠? 이러면 조금은 이제 우리가 여기가 단기적으로 고점의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셨죠? 주가라는 게 올라가면 자 주가가 상승하면 거래량도 상승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뭐 이동평균선이든 많은 보조 지표도 따라 올라갑니다. 네. 주가가 하락하면 거래량도 내려오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모든 지표들도 내려오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엇박이 났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리콘2는 주가는 계속 올라가서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고점을 뚫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따라가지 못하죠. 네, 반대의 모습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뒤쪽에 있는 지표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지표는 못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 주가는 내려가는데 지표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2는 단기적으로 상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알고 이유를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됐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종목 상담을 우리가 종목 상담 시간이지만 제가 단순히 종목 상담만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강의로 같이 해드리니까 다이버전스 오랜만에 한번 이제 여러분 적어보세요. 주가와 이평선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난다. 아셨죠? 그리고 다이버전스 항상 꼭 적으셔가지고 제가 종목 상담 시간에 종목 상담 뭐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상단이 하단이 어쩌고 저쩌고 자 이것도 뭐 중요하죠. 문의 주신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그게 궁금하니까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고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그겁니다만 그 다음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유하지 않는 분들도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설사 문의 주신 분들도 당장 바로 내일이 궁금하지만 또 당장 내 종목이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죠? 그 종목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또한 앞으로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제가 얼마든지 기술적 비법 강의를 이렇게 쪽집게 잡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이나 뭐 또 네, 내용 종목은, 올려주시면 또 네, 이어갈게요. EDGC예요. 네, EDGC. 네, 네, 매수가, 비중. 매수가는 2,150원. 2,150원. 네, 40%입니다. 40%. 궁금한 점은 어떻게 되실까요? 너무 속상하겠네요. 예, 이것 때문에 걱정이 지금 많아요. 이런 상황에 제가 궁금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 제가 잘못했네요. 그죠? 하루 빨리 올라오길 바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매일 쳐다보면 보고 있어요. 선생님. 예, 비중이 이게 40%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비중 나머지 60%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금도 조금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어떻게 할지 다른 종목에도 있고 또 현금도 아직 있고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손실이 커서 속상하신 거다. 그죠? 예, 예, 좀 시간이 필요해요. 예. 아셨죠, 선생님? 일단은 네. 이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 뭐 수급 유입되면서 올라가려고 좀 폼을 잡고 있긴 하거든요. 바이오들이 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네, 뭐 HAB도 있고요. 그런데 시장이 엄청나게 강하게 이슈 부각을 받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안타까울 뿐이지 지금은 좀 선생님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운동할 때도 어깨 힘 빼고 해라. 그죠? 너무 예. 힘 주고 있으면 못 하잖아. 실력 발휘를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선생님은 이 EDGC를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아, 힘을 빼고 언제 가니 제발 좀 가라 살려줘라 그러고 있으면 더 안 가요. 그냥 시크하게 예, 보지 마세요. 아, 그런 마음으로 보면 이제 결국에는 바이오가 한번 수급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때 한번 예. 갈 거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 갑자기 장중에 막 뿡뿡뿡 치고 올라오는데 선생님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대응을 못 하실 수 있겠다. 만약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으면 예, 미리 이제 매도 주문을 좀 걸어놔도 나쁘지 않죠. 나중에는. 예. 지금은 좀 기다리시고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예. 지금은 기술적으로 점검해 드리면 엊그저께에 뭐 좀 디테일하게 보면 5월 19일 저점이 5월 22일 저점이 1,594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네. 있네요. 그죠? 예. 요 라인이 안 깨지면 이제 오늘 내일 곧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아이고 됐다 이제 올라간다가 아니고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바이오는. 그러니까 바이오가 투심이 다른 섹터보다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 제약 바이오가.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냥 느닷없이 날아가 버리고 또 예. 그게 식으면 그냥 다른 섹터들보다 너무 많이 이제 뭐랄까 소외가 돼 버려요. 네, 약간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만약에 엊그저께 여기 이제 5월 초에 한번 들썩였고요. 그죠? 네, 네, 그다음에 또 5월 중순에 한번 들썩였고요. 그죠? 네, 또 한번 들썩이다가 내려오면 이제 선생님 포함 이 종목에 물린 사람들은 이제 지쳐버리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다가 지쳐 쓰러지고 하면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어가 보셔라.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여기다가 사활을 걸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아, 예, 이게 조금 어깨에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한번 네. 편하게 한번 보시면 오히려 그 반등의 시점이 좀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예. 아셨죠? 예. 근데 그러니까 보시면 목표가는 얼마나? 목표가요? 지금 목표가가 문제가 아닌데 선생님. 목표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선생님 네. 1,800원. 예. 아, 그리고 1,800원에서 1,900원. 여기를 소화를 해야 그리고 거래량 붙는다. 그러면 예. 그 이상도 갈 수 있어요. 아, 예. 네, 그 이상도 갈 수 있는데 시간은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거 유념을 하시고 한번 그런 모습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또 다음 종목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선생님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저, 궁금하신 종목명 말씀해 주시면 네, 들려갈게요. 삼부 토건이고요. 아, 네네. 네, 매수가는 2,090원. 네. 그리고 비중은 50%에. 네, 아이고. 네. 네. 궁금한 팬입니다, 점은 뭐 또 선생님. 뻔하겠지만, 네. 그래도 또 연락 주신 거에는 어떠한 궁금증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 네.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저 차트도 잘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소문에 많이 오를 거라 이래서 했는데 네. 걱정도 되고 이래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선생님. 근데 2,090원이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오늘 종가는 2,195원이고 약간은 그래도 수익이시잖아요. 맞나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좀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는 와, 더 갔으면 좋겠다. 막 기대도 생기고, 그죠? 아, 맞아요. 근데 이제 막상 내려오니까 이거 또 잘못해서 꼬꾸라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죠? 네네. 그럴 때는요, 그냥 한번 조금이라도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팔았는데 날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더 갈 줄 알고 들고 있었는데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모든 것은 결과론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막 올라오는 거예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오는데 더 갔으면 좋겠고 더 갈 것 같긴 한데 또 막상 그러지도 않고 뭐 가령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내 마음이 심쿵했다가 막 쿵탕쿵탕했다가 그럴 때는 네, 단 한 맞아요. 주라도 한번 던져보면 돼요. 한 주, 두 주 던져보면 진짜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네. 진짜 마음이 바뀝니다. 앞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좀 네. 팁을 드리면 네. 장중에 만약에 네. 이제 뭐 거래량도 엄청나게 붙고 이 네. 종목이 더 갈 건지 말 건지를 볼 때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오늘은 나오지 않았는데 보시면 이렇게 그 현재가창 HTS 보십니까? 네네. 자, 다른 분들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제가 이거 엄청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장중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지금 막 거래량이 붙어서 상승을 한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내려올 것, 그러니까 막 복잡하다. 근데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챙길지 말아야 할지 고민일 때는 말씀드린 대로 한 주든 반절이든 또는 뭐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좀 일부를 팔면 좋은데 기술적으로 추가적으로 현재가창 뉴스를 보시면 이렇게 삼부 토건 가령 뭐 삼부 토건 해가지고 옆에 뭐 코드 번호 나오고 네네. 소폭 상승 이런 게 떠요. 네네. 상승폭 확대 뭐 어떤 그런 뉴스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한 번씩 챙겨가세요.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런 뉴스가 나온 시점에서 더 이상 못 가면 그날 거기가 고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은 그런 모습이 안 나와서 당연히 뭐 들고 있을 수도 있었겠는데 만약에 최근 모습을 보면 6월 2일이죠. 6월 2일. 네네. 6월 2일에 지금 상승폭 뉴스가 3%대 떴는데 그대로 주가는 아마 보면 안 무너졌을 거예요. 그 시점에서.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네네. 뉴스가 나온 시점에서 더 이상 못 간다. 버벅된다. 네. 그러면 일단 팔아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내려와 버리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엄청난 네네. 팁이죠. 예, 다른 분들도 네. 적어서 이게 과거에 이제 너무 과거로 하면 좀 그렇고 한 5년 전,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상한가 제도가 30%잖아요. 네네. 15% 적용이 됐을 때 이 기법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저만의 어떤 센스인데 이게 상당하게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에 팔아라 그런 어떤 맥락에 좀 일관된 것도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종목별 보면 막 종목이 빵빵빵 치고 왔을 때 상승폭 뉴스가 소폭이든 확대든 뜰 겁니다. 아마 안 뜨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떴을 때 그 종목이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충분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매도가 못 하시는 분들. 여기 보면 5월 31일인데 상승폭 뉴스가 떴잖아요. 네네. 9시 39분에 8%가 네. 떴는데 자, 네. 5월 31일이면 언제입니까? 여기잖아요. 네네. 고점이 2,200원. 그죠? 맞아요. 그날 9시 5월 31일이면 잠깐 제가 볼게요. 여기네요, 여기.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내가 챙겨 먹을 수 있잖아요. 물론 좀 더 가긴 했지만 그러게. 내가 고민일 그러게. 때는 그런 걸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제 그게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활용해 보시면 첫 번째 좋겠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2,390원을 찍었는데 전 고점 2425를 돌파가 안 됐잖아요. 네. 돌파를 했다가 다시 내려온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 종고점을 뚫었다고 좋은 게 아니고 돌파를 하고 종가가 그 위로 마감을 해야겠죠. 네. 그래야 쭉 더 이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 말씀처럼 자칫하면 이거 내려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끝난 거는 아니에요. 재건주가 이거 제가 전에도 다뤘던 종목이고 다뤄서 상담해 드렸던 종목이고 또 관련주도 제가 추천도 드렸기 때문에 또 오늘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데는 이제 미국 증시 영향도 있지만 또 재건 쪽에 계속 아직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은데 단기적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과 모레 빵빵빵 치고 가지 아니하면 쿵쿵쿵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구나. 예.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말씀은 이제 일봉상 5일 이평선이라든가 첫 번째 일봉상 5일 이평선이나 가격적으로는 뭐 1,900원대, 1,800원대 요 가격까지는 만약에 더 바로 치고 가지 못하면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거는 또 우리가 유념하고 가야 하는 거죠.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유비무환 아시죠? 네. 그 스탠스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수익이 많이 났다가 내려오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손실이 나도 속상하지만 수익이어도 속상합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그럴 때일수록 좀 냉철하게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팬입니다. 노란톡에도 들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들 노란 톡방으로 오셔서 또 시장 그리고 섹터 종목들 투자에 유용한 정보라든지 또 얼마든지 제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천 종목 뽑아서 드릴 테니까 또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테크는 얼마 전에 또 제가 노란톡방에서 추천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그래서 수익이 좀 났었던 종목이죠. 매수가는 1,600원 정도시고, 비중은 35%신데, 유라테크가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유효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전기차 시대입니다. 전기차 시대에 전기차에 관련된 섹터 종목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슈의 부각 이제 충전소 이슈 부각을 받으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었다가 가지고 내려오신 건지 아니면 내려오는 과정 속에 매수를 하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비중이 35%시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이 오케이 좋아 이러이러한 모멘텀이 있고 이러이러한 재료가 있으니까
이제 나는 내려오면 분할 매수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오니까 나는 비중도 좀 어느 정도 실었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지금 흐름상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어떠냐? 이슈가 부각이 받으면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 버려. 물론 끝까지 올라가서 또 그 다음 이어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종목보다는 단발성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부각이 되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슈, 재료가 부각이 됐을 때 그 종목이 좀 쭉쭉 시원하게 치고 가고 그 다음도 한번 이어가면 좋을 텐데 단발성, 당일 윗꼬리 달고 내려온 종목도 많고요. 당일 좋았는데 그 다음날 한번 치고 또 도로 내려온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보수적인 건 아닙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아니지만 중립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립과 적극.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보수적인 관점, 중립적인 관점, 적극적인 관점, 그리고 총공격, 배팅, 승부. 이제 그거는 우리 히든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은 좋지만 너도 나도 다 가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단발성으로 자꾸 돌고 돌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하지 않고 계속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상승장이면 주식이 쭉 어쨌든 간에 계속 우상향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은 수익이 났다가 도로 내려오고 혹은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계속 단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라테크 종목은 양호하다, 좋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라. 그러나 지금 최근에 증시 흐름이 종목별 단발성 흐름이 너무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고 앞으로는 플레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내려온다면 지금 이제 내일 혹은 지금 가격대가 딱 좋은 가격대인데요. 어찌 보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규로도 이제 슬슬 한번 바라볼 수도 있는 가격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위에서 비중도 많이 싣고 내려오셔서 조금 걱정이실 텐데 만약 추가적인 가격이 내려온다면 약 9,000원, 8,000 후반과 9,000원 가격대가 첫 번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이게 이제 이슈가 나와서 올라간 거잖아요. 이 상승 어떤 초입만 크게 훼손하지 아니하면 다시금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12,000원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술적 반등은 일단 첫 번째 나올 수 있다. 갑자기 이 최근에 또 올라왔던 초입 구간만 무너지지만 아니하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 두 번째 이제 그 과정 속에 상단의 물량을 소화하면 또 레벨업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유라테크의 모습을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라테크뿐 아니라 뭐든지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왼쪽에. 그러면 왼쪽에 고점들을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계속 같은 구간에 맞물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구간에 거래량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 종목의 경우는 이제 약 10,000원에서 12,000원이 이제 저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에서 사면 또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11,000원에서 12,000원을 뚫고 더 가느냐 마느냐. 그것은 이제 그 다음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종목은 뭐 나쁘지 않다. 다만 단기적으로 투자 가격과 비중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음 플레이 잘 이어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너리 스탁의 도너리 포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너리 스탁에 우리 도너리 포트 편입된 종목들의 어떤 누적 현황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너리 포트 편입이 약 10종목 정도 편입돼 있는데, 물론 이제 편입 매수 추천가 편입가 대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고점으로만 이제 우리가 누적을 했는데 약 192% 수익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그만큼 좋은 종목을 픽해드리니까 그 종목을 한번 주의 깊게 또 같이 투자도 해보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 제가 매번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의 성공의 약 80에서 90%는 종목 선택입니다.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식 투자를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수익이냐 손실 중이냐, 수익 실현하느냐 손실 마감하느냐. 근데 그런 이제 마무리는 약 10에서 20%가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 약 80에서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매수와 매도 또는 비중이죠. 포트 관리가 한 10에서 20%를 좌지우지하는데 그만큼 이제 종목 선택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전략으로 매수 매도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함께 저 박중혁과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 한번 열어보시고요. 핸드폰의 카메라 딱 열어가지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뜰 겁니다. 그럼 터치해서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 톡방 넘어오시면 또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편입된 종목 중에 최근 어떤 움직였던 종목 한번 잠깐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 편입 종목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자금융인데요. 이게 5월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한번 차트 보면서 이어갈게요. 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좀 걸렸어요. 물론 이제 편입하고 나서 단기적인 수익은 났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편입했었던 가격 이하에서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살짝 꺾이는가 싶더니, 이제 지난주에 아주 그냥 연방 빵빵 터졌죠. 그러니까 한국전자금융은 그 카카오 모빌리티와 이제 그 전기차, 결국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충전하는데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하는 어떠한 서비스를 이어가는 어떤 모멘텀 이슈가 있었거든요.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주가라는 건 만나면 헤어지고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난다. 아셨죠? 계속 그거를 생각하세요. 그런 그 말에 이제 수렴이다, 확산이다 하거든요. 만나면 수렴이고 헤어지면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한국전자금융 역시도 이렇게 슈팅이 나오기 전에 보면 계속 그렇게 부각을 나타낸 모습은 아니에요. 요런 자리죠, 이제 한마디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도로 빠지고, 그죠? 아랫꼬리, 윗꼬리 뭐 계속 그런 모습이 연동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길게 바라보면 딱 이제 박스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수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이러한 모멘텀이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전기차 충전의 어떤 연동 그런 게 있다. 뭐 이제 또 기타 다른 모멘텀도 있지만 그리고 또 상단에 이제 이렇게 걸리는 모습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구간 이하로는 매수를 볼 수 있겠다. 5월 초 이하로는. 근데 또 막상 내려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일단 5월 초 우리가 최초 편입한 가격 대비 단기적으로 수익도 줬지만 그 이후로 눌림 이후에 일목균형표라는 이제 지표가 있는데 요 얼마 전에 우리가
도너리스타 휴방일 때 제가 일목균형표 강의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 일목균형표 역시 자리에서도 딱 깨고 꺾였을 수도 있었는데 깨지 않고 급등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자금융은 앞으로도 뭐 단기적인 또 조정도 있겠습니다만 또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먹고 나온 종목이고 또는 또 누군가는 아직 들고 있겠지만 스윙적으로도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이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우리가 신규 도너리포트에 편입할 알아볼 종목은 바로 진성 TC입니다. 진성 TC. 오늘 우리 도너리스탁 하기 전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건설기계. 그래서 HD, 현대인프라코어나 또 현대건설기계, 두산바켓, 어떤 섹터 우량주들이 지금 연이 강세를 치고 가고 있고 오늘 상당히 시장에서 건설기계가 부각을 했는데 진성 TC가 이제 그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이제 중형주급인데 주가는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형님들이 길 닦아놨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진성 TC도 이제 추가적인 후발로 치고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오늘 보면 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갭 상승 그러니까 갭 상승이라는 것은 어제 종가 또는 어제 종가 대비 오늘 시가가 위로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가가 3.88% 출발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제 고점과 오늘의 고점의 사이가 갭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 갭이 딱 발생을 했어요. 첫 번째로 여기.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진성 TC가 치고 가거나 치고 가지 못하면 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갭은 반드시 메꿔집니다. 엄청난 상승 초입이거나 강한 어떤 우리 강한 상승장의 어떤 중간에 발생하는 상승 3파에서 엘리엇 파동 이론의 상승 3파에서 나오는 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 갭은 상승이든 갭 하락이든 메꿔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가령 여기도 마찬가지죠. 갭 하락 빠졌죠. 그리고 나서 하락 반등 이어지지만 나중에는 결국 메꿔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가격대도 언젠가는 내려올 수 있어요. 물론 위로 치고 가서 나중에 오거나 아예 안 올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정말 하단부고 초입이라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죠? 단기적으로 가지 못하면 내려올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진성 TC의 경우는 이 가격대에서 계속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7,860원대에서 또 작년 하반기 고점 15,750원에 딱 중간 지점에서 그죠? 정확히 보시면 가격 대비 러프하게 찍어봐도 자 7860, 58750의 중간값이면 러프하게 약 11,000원대거든요. 11,000원. 11,000원대야. 그러니까 지금 딱 상승을 하고 약 100% 상승을 하고 딱 중간 지점에서 계속 자리를 맴돌다가 거기가 이제 다운이 됐죠. 그런데 또 지금 10,000원대에서는 또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근데 위로는 또 11,000원대가 이렇게 싹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이하로는 얼마든지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모멘텀적으로는 중국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의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북미 시장의 호조에 따른 실적이 바탕이 되고, 건설 기계의 관련주들 지금 상승하는 가운데 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동반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실적과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가운데 지금 기술적으로 약 수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공략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내일장 우리가 현충일 실제로 휴장입니다만 이제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6월물 국내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은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닙니다. 그냥 이도저도 아닌 중립 스탠스거든요. 그러면 뭐 크게 좋을 것도 없고 뭐 나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중립적인 스탠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도너리 스탁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